기생충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자, 그거 6가지를 이번 시간에 여기도 이제 기생충이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예, 기생충이 이렇게 아주 댄스를 추면서 장기에 서식을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 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구충작용을 할 수 있는 음식 6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특별히 기생충을 완전히 마비시켜요. 촌충을 마비시키는 이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음식 중에. 그래서 천연 구충제 6가지, 특별히 이 마늘도 기생충을 마비시키고, 호박씨 매일 드시죠, 여러분? 하버드의 그 처방전. 그래서 몸에 염증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히포 숲에다가 강황가루에다가 호박씨를 넣어서 계속 드시면 이제 몸의 염증이 빨리 완화가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호박씨를 매일 드셔서 호박씨가 기생충을 또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기생충 제거하는 6가지 방법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새요, 여름철에 기생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 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생충이 이렇게 지금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진 좀 찍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생선이나 육회를 드실 때는 이걸 조금 연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식욕을 조금 제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괜히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죄송합니다. 자, 대개의 경우 아열대 지역 사람들이 기생충으로 인해 고생을 하지만 남녀노소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은 기생충에 많이 감염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기생충은 오염된 물 또는 오염된 음식, 그리고 모기 같은 곤충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고,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기생충이 감염이 되고요. 코나 피부를 통해서 인체 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발로 걷기 하신다고 바닷가, 횟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서 맨발로 걷기를 하시면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먹지 않아도 코나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들 가운데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들을 드셨을 때, 또 기생충이 많은 지역, 이제 횟집 같은 데 많은 그런, 또 고깃집 많은 부근에 노출되는 것, 또 면역력이 약할 때도 기생충에 감염되기가 쉽고, 또 센 것이나 이 로푸드가 그나마 채소면 덜한데 센 것이나 잘 조리되지 않은 것을 먹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배탈들이 장염이 자주 나고 하는 것들이 그때 이제 기생충의 위험이 좀 있는데, 일부 기생충은 주로 오염 배설물에 의해서 확산되기가 쉬운데, 배설물이 있는 곳을 맨발로 다니거나, 여기서 배설물들은 이제 이제 고기나 그런 배설물이 있는 곳을 맨발로 다니거나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얘네들의 배설물들이. 그리고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을 때 주로 이제 기생충에 감염되는 게 확산이 되는데요. 기생충이 몸에 있을 때 어떤 증세가 오냐? 자주 복통이 있는 분들. 대장에 뭐 용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복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이제 몸에 기생충이나 세균이 많다는 사인이고,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도 기생충이 많다는 사인이고, 세균성 이질, 설사를 많이 하는 것도 기생충이 많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도 장흡충이, 몸에 비대흡충이 많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으아스워라, 배가 늘 고파, 아무리 먹어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기생충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가 고프시고,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기생충의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대장, 결장, 이렇게 주변이 가려우신 분들, 여기 저기 오남매 엄마가 이제 유방암으로 여기 왔었을 때 아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들이 꼬마 막내 아이가 기생충이 변을 보면 같이 나온대요, 이렇게 긴 게. 그래서 자기네 아이들까지 5명하고 엄마까지 기생충을 하면 안 되냐고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생고기를 그냥 막 집어먹을 정도래요. 그래갖고 변을 보면 기생충이 스물스물 기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우리 아이들도 하면 안 됩니까 해서, 참 제가 아직 그 어린 아이들인데 생고기를 막 집어먹을 정도니. 그래서 직장 주변이 막 가려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봤더니 기생충이 이렇게 빠져나오더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50년대 60년대 왜 음식 먹다 말고 기생충이 막 이렇게 튀어나왔다 하듯이, 이 아이들이 너무 육식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엉덩이가 자꾸 가렵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뭐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기생충이 막 끄집어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또 제가 좀 요새 세대는 그게 드문 일이라 그게 기억이 났는데, 직장 주변이 자주 가렵다, 요거 이제 기생충이 많을 때, 그리고 먹어도 빈혈이 있다, 이 기생충이 다 먹으니까 장흡충이, 그래서 체중이 자꾸 저하가 된다, 요거 기생충이 많을 때. 그리고 두통이 자주 오는 것도 기생충이 주로 뇌에 서식하니까, 그리고 피버 증세, 열이 자주 나거나 또 오한 증세가 있거나, 그리고 다리에 가끔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거 모두가 다 원인이 기생충의 감염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감염 정도에 따라서 며칠이나 여러 주 기생충 약을 복용해야 되고 기생충 약과 천연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기생충으로부터의 감염은 예방이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보건 예방을 좀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어떤 음식들이 기생충을 마비시키느냐? 첫째,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은 포화지방인데 유일하게 이 건강식을 하는 분들이 권해요. 그래서 기름에도 지금 코코넛율은 그 중세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코코넛 오일은 약이에요. 면역력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열대지방에서 코코넛을 먹으면 엄마의 모유에 있는 라우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근데 코코넛을 잘못 드시면 팜유가 들어가 있는 코코넛 오일을 드시면 식용유보다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코넛은요, 이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코코넛을 드시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열대지방에는 기생충이 많아서 참 지혜롭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게 추운 지방에는요, 견과류가 좀 있어가지고 몸에 열을 내는 음식이 많고, 더운 지방에는 바나나처럼 몸을 차게 하는 음식들이 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 코코넛이 열대지방에 많아요. 기생충이 많은 지역에 음식으로 기생충을 마비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코코넛은요, 이뇨 재료도 많이 쓰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뇨 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코코넛을 먹으면 이뇨 작용이 촉진이 되는데, 코코넛은 특별히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구충제인데 코코넛 오일을 먹어도 되고 코코넛 통째로 드셔도 무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림프 부종이 심하거나 할 때 또 수분이 배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코코넛을 기생충 구충제로 활용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이 코코넛을 으깨요. 그래서 으깬 코코넛을 한 스푼 먼저 드시고 3시간 후에 피마자유 한 스푼을 따뜻한 두유 한 잔에 섞어서 드시면 기생충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맛도 좋고 몸에 영양도 좋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구충작용도 됩니다. 일성 몇 조인지 몰라요. 그래서 코코넛이 풍부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으깬 코코넛을 먼저 한 스푼 먹고 또 3시간 뒤에 피마자유 한 스푼을 따뜻한 두유 한 잔에 섞어서 드시는데 기생충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는 피마자유로 이상화 씨의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에 등장하는 이 피마자유, 제가 간하고 담낭 청소할 때 아이들이 피마자유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까리 기름인데 이 아주까리 기름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 구충작용들을 다 하시니까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지만 열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요걸 지금 뭐 아프리카나 뭐 이 싱가포르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요렇게 좀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고, 그러나 피마자유는 위장 질환을 앓는 환자이거나 5세 미만 어린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 어떻게 하시냐면 날마다 매일매일 4숟갈에서 6숟갈 정도의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중세 지방산이 많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은요 팜유가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시중에 파는 건. 그래서 이 중세 지방산이 100%인 코코넛 오일을 쓰시면 약이 돼요. 그럴 때 면역력이 모유 먹는 것처럼 쑥쑥 올라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코코넛 오일이 곧 들어올 건데 그 중세 지방산이 100%인 코코넛 오일을 매일 4큰술에서 6큰술을,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드시면 몸에서 기생충을 마비시키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요. 기생충이 제거가 되니까.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암 환자들은 그러나 조금 조심하세요. 예, 오일을 잘못 드시면 지방이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제가 볼 때는 안전한 요거 3가지 클락박스의 약초를 녹여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자, 일반인들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마늘이요. 자, 마늘은 특별히 모든 종류의 기생충, 300종이 넘는 모든 종류의 기생충을 없애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의 구충제인데요. 생마늘에는 구충제 효과를 주는 아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에 가지고 있는 항세균, 항진균, 항소독 성분이 미생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마늘을 어떻게 드시면 구충제 작용을 하냐면 일주일 동안 매일 3쪽의 생마늘을 드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매일 3쪽의 생마늘을 드시고 반컵의 두유에 2쪽의 마늘을 찧어서 빈속에 일주일 정도 마시는 방법도 활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이제 기생충이 많아서 속이 울렁울렁 되시고, 햇빛을 못 봐서 울렁울렁 되는 것과 기생충이 많아서 속이 불편하신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진단을 잘 하세요. 그래서 요런 방법들, 일주일 동안 매일 3쪽의 생마늘을 드시는 방법도 있고, 반컵의 두유에다가 2쪽의 마늘을 이렇게 찧어서 빈속에 일주일 정도 공복 시에 드시면 기생충을 마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대 지역에 있는 파파야를 드시면요, 참 신기하죠. 열대 지역에 기생충이 많다 보니
예, 이 코코넛이나 파파야가 있는 지역에서는 얘네들이 기생충을 마비시키는 음식들이에요. 자, 파파야도 지금 많은데 특별히 unripe, 익지 않은 파파야는 완전히 구충제입니다. 그래서 익지 않은 파파야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그냥 좀 숙성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익지 않은 파파야는 구충제이기 때문에 효소가 완전히 살아있어요. 풍부합니다. 특별히 이 파파야 씨앗 있죠. 이렇게 까만 알들 톡톡톡톡 요 까만 알들이 완전 구충제예요. 케리신이라는 물질이 엄청난 구충작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요 파파야로 이제 기생충을 제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갓 짠 생 파파야 주스 한 큰술에다가 꿀을 조금 섞어서 뜨거운 물 3-4큰술을 부어서 빈속에 드시면 구충작용이 되는데 2시간 후에 따뜻한 넛밀크나 뭐 두유 한 잔에다가 2큰술의 피마자유를 섞어서 드시고 2-3일 정도 요걸 반박하시면 피마자유가 없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코코넛유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2-3일 정도 반복을 하시면 구충작용이 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생파파야 주스 한 큰술에 꿀을 조금 섞고 뜨거운 물 3-4큰술을 부어서 빈속에 드시면 구충작용이 되고 2시간 뒤에 따뜻한 넛밀크나 두유 한 잔에다가 2큰술의 피마자유를 섞어서 쉐킷쉐킷 흔들어서 마시면 2-3일 정도만 해도 요 익지 않은 파파야가 구충작용을 훌륭하게 해내고 또 다른 방법은 파파야 씨앗 있죠, 요거. 이 씨앗을 가루로 쪄서 2 작은 수저에다가 한 컵의 따뜻한 두유나 물에 섞어서 아침 공복 시에 3일 동안 마셔주면 온갖 종류의 기생충들이 마비가 돼요. 또 이제 3번째는 보통 크기의 파파야에서 나온 씨앗을 갈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1큰술을 넣고 코코넛 밀크 1컵 그리고 파랬다가 노랗게 변하는 파파야를 뚝뚝 잘라서 꿀 1큰술에 넣어서 스무디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마셔도 예, 이거 쉽죠, 그냥. 예, 파파야를 그냥 갈아서 코코넛 오일을 넣고 그 다음에 믹서기에 드르륵 갈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시면 천연 구충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파야를 활용해서 이제 기생충을 마비시키는 방법이 있고 4번째, 여러분들은 매일 지금 구충제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호박씨를 드시죠. 전립선의 염증이나 몸의 염증을 녹이기 위해서 갑상선에 염증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되지만 이 호박씨가 보시면요, 큐커바이타신이라는 요 성분이 호박씨에 들어있는데 요게 기생충을 마비시키는 놀라운 이 구충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장벽에 붙지 못하게 얘가 떨어져 나오게 해요. 예, 그래서 이 호박씨가 그런 작용을 하는데 호박씨를 드실 때는 특별히 그냥 매일 드셔도 도움이 되지만 구충작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끓는 물 3컵에다가 껍질을 벗겨서 진 익인 호박씨 2큰술을 넣어서 30분 동안 끓여준 다음에 식은 다음에 마시면 돼요. 예, 하루 금식하고 이 마른 자두 주스, 배변을 촉진시켜주면 자, 기생충을 제거하거나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거나 신장의 키드니 스톤들을 녹이거나 간 청소, 담낭 청소를 하실 때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포 독소가 몸에서 다 나오긴 했는데 얘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몸 안에 있으면 아무리 죽은 애라도 또 다시 얘가 이제 그 염증을 발효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두 주스를 먹어서 이제 그 배변 작용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5단계 해독을 하실 때는 관장을 하시면서 장 청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독소를 몸 체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워서 진 익인 1큰술의 호박씨와 1큰술의 꿀을 섞어서 7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 시에 드시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생충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배변을 잘 되게 하는 음식이 바나나와 키위 같은 것을 먹어라. 이게 뭐냐면 이 몸 안에선 죽였는데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관장을 효과적으로 하셔서 장 청소를 확실하게 해주면 이 기생충이 죽은 기생충을 몸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박씨가 여러분 몸에 염증을 잡는데도 유효하지만 굉장히 좋고 캐럼씨는 열대 지역에 많은데 캐럼씨에 함유된 이 티몰 성분이 기생충의 성장을 억제해서 캐럼씨를 활용할 때는 공복 시에 코코넛 주스 1큰술을 먹고 15분이나 2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요 찌은 캐럼씨 4분의 1에서 2분의 1 작은술을 한 컵의 물과 함께 먹어주면 기생충이 박멸이 되는데 완전 박멸하시려면 캐럼씨를 2주간 날마다 매일 2주 동안 먹어주면 캐럼씨로 기생충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기생충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애는 이 여성분들이 유방암 환자들이 석류를 먹기를 겁내시는데 석류나무 껍질이 이 엄청난 기생충 마비제예요. 이 석류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네요. 석류나무의 껍질, 뿌리, 줄기, 잎사귀에는요 모든 이 기생충을 마비시키는 구충제가 들어있어요.
석류나무 껍질에는 염기성 퓨니신, 알카로이드 퓨니신은 기생충의 어마어마한 사약입니다. 특별히 촌충에게는 강력한 사약이에요. 그래서 석류나무 이 껍질, 안껍질 2인치 정도를 한 컵의 물에 섞어서 물의 양이 반 정도로 졸을 때까지 끓여줘요.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3번 마시면 기생충을 완전히 마비시켜요. 특별히 엄청난 이 독성 있는 촌충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나나 아보카도 같이 배변이 촉진되는 음식들을 드셔서 죽은 기생충을 몸 밖으로 몰아내셔야 되고, 여러 날 이 방법을 반복하시고 요게 안 되시면 관장을 해서 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 석류나무 껍질로 구충작용을 할 때는 3분의 1로 용량을 줄이시고, 석류를 먹거나 석류즙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생충을 박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 제거제로 석류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생충을 각 지역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천연 치료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